안녕하세요, YP스페이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문을 설치할까 말까입니다. 중문을 현관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우리 집의 첫인상이라서 이쁜 중문이 달려있으면 집 전체에 대한 인상이 좋아져요. 이 외에도 방풍이나 방음 기능까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중문을 추가로 달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중문을 설치하면 문을 2번이나 열고 들어와야 돼서 왠지 귀찮을 것 같기도 하고, 중문 때문에 현관이 또 너무 작아지는 건 아닌가 라고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중문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라면 일단 우리 집의 구조부터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중문의 그 특징들이 아파트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로 구분해서 중문의 기능을 설명드려 볼게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중문 시공을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문의 첫 번째 특징은 방풍 기능입니다. 외부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중문을 설치하려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나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은 이 외풍 때문에 중문을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복도식 아파트는 현관문의 앞 공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현관문을 열게 되면 찬바람이 실내로 훅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집 온기가 찬바람 때문에 확 식어버리죠. 추위를 많이 안 타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족 중에 아이가 있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중문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복도식 아파트여도 중문을 안 하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중문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현관 공간이 작아져서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용성보다는 공간의 개방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복도식에서 중문을 안 하실 거면 최소한 현관 문틈 사이에 들어오는 외풍이라도 막아주세요. 복도식 아파트는 외풍이 너무 세서 현관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처음부터 현관 문틈으로 외풍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준공 당시에는 현관 틈에 고무 패킹이 잘 껴져 있는데 오래 사용하면서 그 고무가 찢어지거나 탈락돼서 외풍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축의 복도식 아파트인데 중문을 안 하시는 분들은 현관문에 틈만이라도 확실히 채워주세요. 다이소에 가면 여러 종류의 문풍지가 팔겠지만 그거보다는 현관문에 전용으로 나오는 고무 패킹이 따로 있어요. 인터넷에 현관문 가스켓이라고 검색하면 제품이 뜨는데 구매해서 교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외부와 노출되지 않는 계단식 아파트는 중문이 필요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풍 기능 때문에 중문을 설치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관문 앞 공간이 외부와 바로 통하지 않고 막혀 있어서 외부 바람이 확 들어온 경우가 없거든요. 중문의 두 번째 특징은 방음 기능입니다. 외부 소음은 현관문을 통과해서 실내로 전달되는데 아무래도 중문이 하나 더 있으면 소음이 한 번 더 걸리기 때문에 방음 효과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방음이 잘 되면 내가 집에 있는 동안 편안히 쉴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집에서 내가 내는 소리가 외부로도 나가지 않아서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치는 일도 적어지죠. 결국 방음이 잘 되면 우리 집이나 주변 이웃한테 나쁠 게 없어요. 그럼 방음을 위해서라도 중문을 설치해야 할까요? 저는 이마저도 복도식과 계단식 구조에서 다른 것 같아요. 복도식의 경우는 현관문 앞 공간이 외부와 맞닿아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집 앞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별의별 소음이 다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는 중문이 없으면 외부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계단식 아파트는 구축이든 신축이든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무엇보다 우리 집 앞 공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세대이거나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방음 때문에 중문을 하는 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계단식이라도 1층의 경우는 중문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하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술 취한 사람, 크게 통화하는 사람, 같이 웃고 떠드는 사람 등 온종일 랜덤하게 들러오게 되거든요. 그나마 지하 주차장이 연결되는 아파트는 잘 모르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세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나을 수 있겠지만, 지하 주차장과 연결이 안 되는 아파트 1층은 전 세대가 1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1층이라면 중문은 매우 필수라고 생각해요. 중문의 세 번째 특징은 공간 분리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중문이 없으면 바로 현관이 보이는데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은 현관 타일이 난리가 나죠. 신발도 평상시에 널브러져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싫어서 중문을 선택하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이것도 아파트 내부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관이 잘 보이는 구조가 있고 잘 안 보이는 구조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공간을 꼭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현관문을 들어서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 구조들은 대부분의 동선에서 현관 쪽이 시선에서 계속 걸리는데, 현관 앞에 복도가 있어서 90도로 꺾이는 구조들은 대부분의 동선에서 이 현관 쪽이 시선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집들은 중문을 안 하신 것도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린 편이에요. 중문의 네 번째 특징은 이쁘다입니다. 뭐든 이쁘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그냥 소유하고 싶죠. 모든 중문이 다 이쁘다는 건 아니고 내 눈에 이뻐 보이는 중문은 꼭 하나 있어요. 이쁜 중문은 나에게만 이쁜 게 아니라 우리 집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 집의 첫인상을 좋게 남겨주죠. 아무래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복도 벽체거나 공용 욕실문이 아니라 이쁜 중문이 먼저 보이면 그 집에 좋은 인상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중문의 아름다움도 현관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나치게 작은 현관에서 중문이 있으면 저는 아름다움보다는 갑갑함이 먼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구축의 복도식 아파트들이 그런 편인데요. 복도식 아파트는 대부분 소형 평수라서 중문을 설치하고 나면 현관 공간이 굉장히 작게 느껴져요. 이런 곳은 이쁜 중문을 사용해도 첫인상에서 이쁘다와 답답하다의 감정이 둘 다 들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 중문은 첫인상이 좋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중문의 특징 4가지를 아파트 구조에 따라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닫이 중문을 할까 슬라이딩 중문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아파트 구조에 맞춰 설명드려 볼게요. 중문을 크게 보면 2가지로 여닫이 타입과 슬라이딩 타입이 있어요. 여닫이는 밀고 들어가는 중문이고 슬라이딩은 옆으로 미는 중문이에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이 여닫이보다는 슬라이딩을 더 선호해요. 아무래도 여닫이는 열어두면 동선에서 불편하지만 미닫이는 열어두어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하지만 내가 슬라이딩을 원한다고 해서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집의 구조에 따라서 슬라이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닫이 중문은 이 회전 반경 내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으면 설치가 되는데 아무리 적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회전 반경에 중문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닫이 중문은 대부분 설치가 가능해요. 하지만 미닫이 중문은 달라요. 슬라이딩이 밀려야 하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요. 복도식 아파트처럼 양쪽이 막힌 구조는 미닫이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닫이를 하려면 3연동밖에 할 수가 없죠. 구축 아파트는 투베이가 많은데 이런 곳은 중문을 받쳐주는 벽체가 없어서 슬라이딩이 대부분 안 되고 준 신축 같은 경우는 현관문을 열면 거실 복도를 통해 가는 구조라서 받쳐주는 벽체가 있어 슬라이딩이 대부분 되는 구조예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아파트 도면만 봐도 슬라이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중문이 있어야 할 위치에 현관문과 같은 길에 평행선을 긋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열리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게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중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중문의 특징만 고려해서 중문을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집의 구조와 층수에 따라서 중문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